지난 16일 영국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 에어쇼 이아트에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주최 측의 공식 요청으로 참가해 한국 파일럿들의 뛰어난 기량을 세계에 선보였습니다. 블랙이글스 팀은 현지 시간 15일부터 17일까지 매일 25분간의 에어쇼를 펼쳤는데요. 세계 비행팀 중 블랙이글스만이 할 수 있는 하늘의 태극 마크를 그리는 태극 기동과 8대의 전투기들이 하나처럼 일치된 듯이 날아가는 웨지롤 등 24개의 고난이도 기동을 선보여 해외 언론과 관람객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에어쇼를 관람한 주영 제항군인의 장의관 회장은 대한민국이 만든 항공기로 영국에서 멋지게 에어쇼를 펼쳐줘서 자랑스럽다 라고 소감을 남겼습니다. 한편 블랙이글스의 비행에 대한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훌륭하다. 기체의 배색은 묘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으며 근접 대형 비행은 블루엔젤스를 연상시켰고 태극 기동은 정말 놀라웠다. 블루엔젤스는 미 해군의 특수비행팀으로 미국 최초의 특수비행팀이자 전 세계 특수비행팀 중에서 최고로 손꼽히는 팀입니다. 따라서 블루엔젤스를 연상시킨다는 건 미국인의 입장에선 최고의 극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몇몇 네티즌은 블랙이글스 전용기인 T-50B의 성능에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새로운 훈련기로 T-50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T-50은 정말 환상적인 전투기이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매우 강력하다. T-50B는 국내에서 개발 양산하는 데 성공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골든이글의 파생기로 고개 비행을 위해 특수 제작되었습니다. T-50은 국산 전투기 개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T-50은 무장을 탑재한 FA-50으로 개량되어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 여러 국가에 수출되기도 했는데요. 필리핀에서는 FA-50PH를 IS와 연계한 무슬림 반군 조직 소탕에 투입하여 실전성을 검증받았습니다. FA-50은 2016년 이후로 여러 차례 반군을 상대로 투입되어 전과를 올렸으며 2021년 10월 30일에는 게릴라 사령관을 사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에는 중국과 영토 분쟁 중인 남중국해에서 불법으로 영해를 침입한 중국 선단을 대상으로 위협 비행을 실시해 FA-50으로 필리핀의 공군력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블랙이글스는 대회를 끝마치고 최우 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 참가했던 2012년에도 블랙이글스는 최우 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했는데 그 저력이 어디 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영국의 특수비행팀인 레드 에로우즈와 합동 비행을 선보이며 에어쇼의 피날레를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레드 에로우즈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블랙이글스와 레드 에로우즈의 우정 비행 사진을 올리며 영국과 한국 양국의 우정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에어쇼를 통해 한국 파일럿들의 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전부터 한국 파일럿들의 뛰어난 기량은 세계적으로 유명했습니다. 올해 1월 4일 F-35A를 조종하던 배모 소령은 기체에 이상이 발생한 걸 알아챘습니다. 쿵소리와 함께 조종관과 엔진을 제외한 장비들이 작동을 정지한 겁니다. 통신마저 두절된 상황에서 배 소령은 침착하게 보조통신으로 비상 착륙하겠다고 보고한 후 무사히 동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 외신에서도 전례가 없는 사건에서 조종사의 뛰어난 비행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주 공군 조종사 출신인 피터 레이튼 그리피스 아시아 연구소 방문연구원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한국 조종사가 탈출하지 않은 것에 놀라움을 표하며 그가 옳은 판단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터키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긴급 착륙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엔진에서 이상이 감지된 겁니다. 일부 승객들은 엔진에서 불꽃이 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혹시 비행기가 추락하는 건 아닌가? 승객들은 불안에 휩싸였지만 기장의 재치있는 한마디에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항공기는 정상적이진 않지만 안전한 상태로 운항 중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항공기는 바쿠 공항에 안전한 상태로 착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승객들을 안심시킨 기장은 그 뒤에 아제르바이잔의 바쿠 공항에 무사히 비상 착륙에 성공합니다. 아찔한 상황 속에서도 기장의 침착한 대응으로 한 명의 부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36년 만에 후속작을 개봉해 흥행 기록을 달리고 있는 탑건 매버릭 많이들 보셨죠? 영화 속 미 해군 전설의 파일럿 매버릭을 연기한 톰 크루즈 또한 이아트 관람을 위해 영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과정에서 진짜 탑건들을 만나기도 했는데요. 한국의 블랙이글스 팀을 비롯하여 이아트에 참가한 탑건 파일럿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아트의 CEO 폴 에서트는 톰 크루즈의 방문에 대해 이아트는 항공 세계에 화려함과 흥분을 좋아하는 이들을 위한 집이다. 톰 크루즈가 그의 집으로 온 걸 환영할 수 있어 기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탑건은 미 해군 최고의 파일럿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최고의 파일럿을 연기한 톰 크루즈는 연기에서 그치지 않고 직접 전투기를 조종하는 열연을 선보였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 전투기 비행사들이 받는 중력 가속도 훈련을 받으며 십지를 견뎌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주인공 매버릭 역시 작전을 위해 십지의 압력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기동을 선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이런 아찔한 전투기 기동이 가능한 걸까요? 영화 속에서나 볼 것 같은 극한의 중력 가속도를 한국의 조종사들은 이미 훈련을 통해 극복해냈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파일럿 한 명 한 명을 탑건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 하늘을 점령한 한국의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의 역사는 6.25 전쟁의 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1953년 6.25 전쟁 휴전 후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로 F-51대대로 비행을 선보인 게 특수비행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 F-86, F-5A, A-37B로의 기체 전환을 거치며 블랙 이글스는 그 명맥을 이어나갔으나 2007년 A-37의 기체 노후화 문제로 잠시 활동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2009년 A-37을 대체할 블랙 이글스의 새로운 기체로 T-50 골든 이글이 선정되었고 기존 T-50의 블랙 이글스를 상징하는 검은색과 흰색, 노란색을 조합해 새로이 도색하여 복수리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의 모습이 탄생했습니다. 블랙 이글스의 발전 과정에는 수많은 파일럿들의 보이지 않는 희생이 있었습니다. 2006년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서 고개 비행을 하던 도중 김도현 중령은 기체 이상으로 인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김도현 중령이 탑승한 A-37은 비상탈출이 가능한 기체였으나 김도현 중령은 비상탈출하지 않고 끝까지 조종관을 붙잡은 채 기체를 관객과 떨어진 곳으로 유도했습니다. 때문에 관객에겐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존재라는 사명을 지킨 진정한 파일럿의 모습이었습니다. 군사에어쇼는 참가국의 군수사업을 홍보하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의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KF-21의 시험 비행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전투기가 우리 영공의 새로운 수호자로 날아오르리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블랙 이글스의 차세대 운용기로 KF-21이 언급되고 있기도 하는데요. 만약 블랙 이글스에서 KF-21을 운용하게 된다면 내년 영국 하늘을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점령한 모습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빠르고 강력한 전투기를 타고 하늘에 태극 무늬를 그릴 새로운 블랙 이글스를 기대해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